화학 평형이라는 거는 그 반응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그것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응이 얼만큼 진행되냐, 그게 우리가 가진 도구가 평형상수죠. 평형상수 K의 그 일반적인 식은 물론 지수도 들어가고 뭐 반응물도 여러 개고 그렇지만, 기본식은 분모는 반응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분자는 생성물로 되어 있죠. 반응식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반응이 많이 진행이 됐다는 거는 생성물이 많다라는 소리예요. 생성물이 많으면은 분모가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생성물을 많이 만드는 반응은 K가 1보다 큽니다. 그렇게 이 두 개 양이 같으면 1이니까. 근데 반응이 거의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이거라는 거 아니야. 평형 상태에서. 그럼 분모가 훨씬 크죠. 그러면은 이런 반응은 K가 1보다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평형상수를 딱 보면은 이 반응이 잘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잘 진행이 안 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생성물인지 뭐 대부분 평형 상태에서 대부분 반응물인지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하나 미리 얘기할 거는 촉매는 평형 상태의 도달 시간을 줄여줄 뿐이지 이게 뭐 별거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촉매는 뿐이지 평형 상수를 바꾸진 않아요. 진 못한다. 오케이. 그죠? 평형에 빨리 도달할 뿐이지 평형 농도를 바꾸진 못해. 그러니까 당연히 평형 상수를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촉매는 반응 속도를 빨리 해서 빨리 평형에 도달하게 하는 거. 그죠? 이게 산업적으로 엄청 중요하죠. 뭐 반응을 시켰는데 뭐 10년이 걸린다 그러면 그거 못 만듭니다. 근데 그 무슨 촉매를 개발해서 와 이게 1시간 안에 또는 하루 안에 끝나게 만들면은 어 그 약간 경박한 말로 대박이죠, 대박. 그거는 또 세속적인 말이지만 그야말로 떼돈을 법니다. 무지하게 유명해지고요. 그래서 그 화학 하는 사람들 중에 저기 촉매 연구한 사람들을 또 꽤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참. 뭐 다른 그 분야도 화학에 이제 많은데 여기 이제 관련된 그 분야는 음, 촉매니까. 예. 오케이. 그다음에 그 평형 좀 아까 농도를 알고서는 평형 상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꼭 요걸 알아야만 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초기 농도를 알고 나서 그다음 초기 농도 더하기 평형 상수.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세팅을 가지고 반응물로 어떻게 놓고 생성물로 어떻게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평형 농도를 계산해서 평형 상수를 계산하면은 그 평형 상수는 그 온도에서는 계속 상수죠.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평형 상수 한번 구해 놓으면 내가 임의의 조합으로 초기 농도 반응물을 뭐 생성물 얼만큼 이렇게 섞었을 때 생성물의 농도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평형 상태에서. 그러니까 좀 좋은 거지. 그죠? 그 여러 뭐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평형 농도하고 평형 상수를 아는데 그 평형 농도 중에 하나만 모르면 그것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서 이 바보 같은 말 같은데
이렇게 돼 있을 때 평형 상태에서 얘 농도만 몰라. 나머지 애들은 다 알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평형 상수도 알고요. K는 이거니까 AB 곱하기 CD니까 이거 알면 당연히 얘는 알죠. 알 수밖에 없지. 계산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평형 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채권 문제 KC라고 이렇게 이렇게 쓴 게 있는데요. 이거는 평형상수가 보통 일반적으로 K로 나타내는데 얘네들의 아이덴티티 또는 좀 특수한 경우를 들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첨자로 쓰기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콘센트레이션에서 이 KC를 표현하는 사실은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 압력 말고는 다 이걸 쓰는데 평형상수식을 구성하는 것이 농도다라는 뜻이고요. KP를 쓰면은 기체의 경우에 압력도 가능하죠. 프레셔. 우리가 PV는 NRT를 아니까 요거 여기로 보내면은 MRT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M은 RT분의 P가 돼가지고요. 온도랑 압력을 측정하면은 몰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P라고 쓰고 산 같은 경우는 산이 관련된 또는 여기 애시드 해서 A로 쓰고 염기가 관련된 애는 B라고 쓰고요. 베이스. 그 다음에 잘 안 녹는 애들 용해도 곱이라고 하면은 솔루빌리티 프로덕트라고 하는 SP를 써가지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거예요. 농도에 관한 평형상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평형에서 르 샤틀리에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프랑스 사람이라 이게 르 샤텔리에 여기 이상한 글자가 이렇게 있죠. 이건데요. 뭐냐면은 평형 얘는 뭐냐면 이 원리는 뭐냐면 평형의 이동 평형 정확히 말하면 평형 위치의 이동이 맞겠죠. 예. 평형 상태에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쉽게 말해서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섞여 있었는데 반응물, 생성물 얘네가 이제 이 한 덩어리 안에 이렇게 저기 용기 안에 같이 들어 있는데 평형에 지금 도달했어요. 그랬을 때 밖에서 무슨 심술이 나가지고 여기다가 반응물을 더 집어넣어 주든지 아니면 생성물을 홀라당 빼가든지 아니면 막 압력을 가해서 기체를 하면은 막 딜이 누르든지 아니면은 여기다가 막 열을 가해가지고 온도를 올리든지 그런 소위 퍼터베이션이라는 거 이러는 걸 가해주면은 확 이렇게 뭔가를 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도 상관없는데 뭔가 변화를 주는 거예요. 멀쩡히 있는 애들한테 변화를 줘서 좀 괴롭히는 거지. 괴롭히는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화학 반응물과 생성물로 구성된 이 혼합물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변화를 내가 지금 심술을 인해가지고 변화를 준 거잖아요.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평형 위치를 바꿉니다. 평형 위치를 바꾼다는 거지 평형 상수를 바꾼다는 건 아니죠. 바꿔서 다시 평형에 도달한다. 이게 르 샤틀리의 원리입니다. 평형에 멀쩡히 있었는데 옆에서 심술이 나서 뭔가 변화를 가했어.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로 구성된 이 혼합물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을 해서 이게 반응이라는 게 이게 대응한다는 거죠.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리스판드를 해가지고
평형 위치를 변화시켜서 다시 평형에 도달합니다. 평형 위치를 변화시킨다는 말은 평형 농도를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물을 뭐 조금 없애고 반응물의 농도를 좀 줄이고 뭐 생성물의 농도를 좀 뭐 늘리는 방향 늘려서 다시 평형상수 또는 평형상수를 맞추게 되고, 예, 그 말은 곧 평형에 도달한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애가 평형에 도달해 있다라고 치죠. 이게 반응물하고 이게 또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죠. 그랬을 때 얘가 평형에 도달했어. 얘 써놓고 보죠. 평형에 도달해 있는데 갑자기 내가 반응물을 수소를 더 넣어줬어요. 첨가.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르샤틀리의 원리에 따르면은 반응물을 집어넣어줬으니까 그게 변하잖아. 그러면 그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평형 위치를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응물이 들어오면 반응물을 줄이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더 진행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반응물이 더 들어오면은 평형 상태가 깨지는 거니까 평형 농도가 이제 아니에요. 구성하고 있는 숫자들이. 그러니까 르샤틀리의 원리에 따르면 반응물의 농도를 다시 줄여서 생성물로 만드는 거지. 지금 변화가 반응물이 늘어난 거 아니야, 평형 상태에 비해서. 그러니까 반응물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반응물이 줄이면 뭐 얘네가 없어지겠어요? 생성물로 변할 뿐이지.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는 줄어들고 생성물의 농도는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르샤틀리의 원리 중에 농도 변화입니다. 이거는 다 평형상수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일정하다는 거는 항상 생각하고요. 이게 갑자기 늘어났어. 그럼 어떻게 돼? 분모가 커졌잖아요. 그럼 아까 상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 이걸 줄이고 이걸 줄여야 되잖아. 이걸 줄이면 이것만 주는 건 아니죠. 얘는 늘어나요. 그래서 평형상수를 다시 일정하게 아까 그 평형상수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반응물, 생성물, 뭐 헷갈리면 이렇게 써놔도 괜찮습니다. 얘가 줄어들고 얘가 만들어지는 반응은 정반응이죠, 그죠? 또는 정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평형을 회복한다. 예,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물을 누가 집어넣어주면 반응물이 평형보다 많네? 그럼 안 되잖아. 평형 상태는 항상 종착역이에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시스템이 도달해야 되는 마지막 점, 종점. 그 일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끝. 근데 누가 그거를 변화를 시킨 거야. 평형 상태에서 빼버렸어. 그러면은 다시 평형에 도달하겠죠. 어떻게 평형에 도달하냐? 이런 경우는 정반응을 통해서 또는 정방향으로 이동해서 평형 위치를 이제 바꾸는 거죠. 예, 평형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평형 위치를 오른쪽으로 바꾼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얘가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진행해서 또는 평형 위치를 오른쪽으로 바꿔서 평형을 회복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피를 바꾸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체에 해당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얘네들이 여기에 이제 반응 입자들이 오골오골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내가 훅 눌러가지고 이 부피를 확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라고 치죠. 암모니아를 만드는 반응인데요.
이 반응은 반응이 한번 그 일어남에 따라 가지고 반응물은 지금 4개죠. 생성물은 2개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진행되면은 입자 개수가 2개가 줄어요. 반대 방향이면은 2개가 늘죠. 얘네들이 이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평형에 도달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피를 확 줄였어. 그러면은 살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이게 줄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인구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평형 위치를 이동. 평형 위치 이동해서 평형에 다시 도달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것 같죠? 공간이 적네? 야, 인구수 줄여라. 예, 그 소리입니다. 똑같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뭐 정반응이 진행되지도 않고, 역반응이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예? 이게 인구수의 변화가 있는 이런 경우는, 살 자리가 공간이 줄어들면은 정반응이 막 진행돼서 인구를 줄이고요. 갑자기 느렸어. 이렇게 확 느렸어. 살 공간 많네? 역반응이 진행이 돼가지고 인구를 막 늘립니다. 그래야 다시 평형에 도달하니까. 그래서 이게 부피에 관한 르 샤틀리의 원리입니다. 그 온도 변화에 관한 것도 있는데요. 온도 변화는 마치 그 반응물 그 열이라는 거를 반응물이나 생성물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발열 반응은 우리가 이렇게 쓰죠. 반응물, 생성물, 뭐 델타 H는 마이너스 뭐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발열이면은 열 이렇게 쓰는 거지. 반응물이 생성물하고 열로 바뀌니까. 흡열은 반응물에다가 반응물이 열을 흡수해서 생성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저기 열화학 반응식 할 때 잠깐 설명하긴 했는데 열이라는 거는 온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죠? 온도. 그죠? 오케이. 발열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특정한 어떤 특정 온도에서 발열 반응이야. 근데 내가 심술이 나가지고 평형에 도달해 있는 애한테 불을 막 뗐어. 열을 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평형보다 열이 많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일로 가야지 들어온 열을 제거하지. 그럴듯한지 모르겠네요. 발열 반응은 열을 만들어요. 그죠? 열. 근데 밖에서 열을 막 공급했어. 온도를 올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줄여야 되잖아. 마치 얘를 그 생성물의 일부처럼 생각해서 이걸 없애는 방향은 이 방향이죠. 역방향 또는 역반응이 진행돼서 다시 평형에 도달합니다. 사실 문제는 온도를 올리면 평형상수가 바뀌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무시를 하겠습니다. 열을 없애기 위해서 역반응이 진행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발열 반응은 온도를 높이면 잘 안 일어나요. 흡열 반응은 열을 막 가해주면 어떻게 돼? 얘를 없애야 되잖아.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었는데 항상 시작은 르샤틀리에 원리는 시작점이 여기에요. 시작.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그 심술이 나서 이렇게 좀 변화를 줬을 때 그때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얘기니까요. 열을 막 가해주면 이걸 없애야 되니까 신나게 정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해주면 다시 말해서 온도를 높이면 생성물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더 만들어진다는 소리죠. 예? 이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반응물 K는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농도이지 여기에 무슨 어디 갔나요? 열이 들어가진 않아요. 이겁니다. 흡열 반응 같은 경우
특정한 온도에서 이 값이 있었는데 내가 온도를 높였어. 그러면은 그 말은 열을 가해줬단 말이니까 정반응이 진행이 돼서 생성물을 더 많이 만들었다는 소리죠. 아까보다 온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이게 더 크다는 소리야. 이거보다. 그럼 당연히 평형상수가 바뀌죠. 커집니다. 그죠? 흡열 반응은 그 온도를 높이면 평형상수 자체가 커져요. 그리고 발열 반응은 발열 반응을 이 평형상수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도를 낮춰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온도를 낮춘다는 말은 여기서 발생하는 열을 자꾸 뺏어가는 거야. 이걸 자꾸 없애. 기껏 만들어 놨더니, 그죠?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 놨더니 이게 자꾸 사라져.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만들어야죠. 계속. 그래서 그래야지 일정한 양을 유지를 시킬 거 아니야. 평형 농도,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라지니까 생성물이 반응물분의 생성물로 생각하면 이게 자꾸 줄어드니까 얘가 자꾸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생성물을. 생성물이 아무 데서나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해야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말은 곧 정반응이 진행이 막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발열 반응은 온도를 낮추면 잘 일어납니다. 더 잘 일어납니다. 더 잘 일어난다는 뜻은 낮은 온도에서 평형상수 값이 커진다는 걸 뜻하는 거죠. 조금 헷갈리죠, 그죠?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 그다음에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서로 별개가 아니다.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는 거고 생성물이 반응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거를 분리해서 생각하면은 절대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반응물이 줄어들면 그 말은 곧 정반응이 진행된다는 소리이고, 그 말은 곧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반응물의 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평형 상수식에서 분모가 줄어든다는 소리고, 그럼 분모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평형 상수 자체는 커지지. 그죠? 그래서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저기 그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네? 하나 남은 게 이제 포화 용액의 평형인데요. 한 학기 책에서는 반응 속도도 한 챕터, 평형도 한 챕터, 그리고 이 뒤에 나온 이 포화 용액에 관한 이게 수용액 평형인데요. 예, 이것도 한 챕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게 길죠, 그죠? 훨씬 더 깊게 하는데 우리는 한 학기에 이렇게 커버하니까 필요 진짜 엑기스만 딱딱딱딱 찍고서는 넘어가는 중입니다. 포화용액의 평형에서 많이 드는 예가 그 탄산칼슘 아니면은 하여튼 물에 되게 안 녹는 여기서는 옥살산 칼슘인데요. C2O4 이것도 물에 무지 안 녹아요. 하지만 녹으면 이런 거를 불용성 우리가 녹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때는 조금 녹는다라고 표현할 때는 난용성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잘 녹기 힘들다는 뜻이죠. 녹긴 녹으니까 무지 조금 녹지만 하여튼 녹긴 녹습니다. 예, 녹으면 갈라지죠. 이온화물이니까. 그래서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아까 얘기했던 그 KSP 솔루빌리티 프로덕트 얘는 물에다가 그러니까 포화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여기다 계속 뭔가를 녹이는 거잖아요.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그 상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속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여기 안 녹은 애들이 이렇게 가루같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 요게 평형 상태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딱 녹을 만큼만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만큼만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포화용액 만드는 거는 그냥 막 집어넣고 녹이다가 가루가 아직 남아있네. 이게 보이면은 포화 상태에 도달했구나. 이렇게 느끼면 됩니다. 얘는 원래부터 잘 안 녹는 애요. 집어넣으면 밑에 헐게 가라앉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조금 녹아나겠죠, 그죠? 조금. 그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포화 용액에서의 농도가 뭐라고 그랬죠? 예, 용해도입니다. 용해도가 솔루빌리티라고 부르는 거죠.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이거는 고체니까 분모는 없고요. 이거하고 예, 요거죠. 이게 용해도, 이것도 용해도. 예, 곱해졌잖아. 용해도 곱. 솔루빌리티 곱은 프로덕트니까 P가 얘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값을 알면은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 또는 평형 농도를 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용해도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얘는 아예 그 반응물이 없으니까 남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 하나 녹으면은 요거 하나 생기잖아요. 균형 잡힌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아니까 이거 하나 녹으면 요거랑 요거는 하나씩 생깁니다. 또는 이거 두 개의 농도는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x로 놓으면은 그냥 x제곱이란 소리죠. 그리고 평형 그 KSP 값을 알면은 이 평형 농도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한 것이 용해도인데 더 이상 녹지 않는 포화 용액에서의 농도니까. 근데 얘는 지금 몰 농도로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몰 용해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용해도는 뭐 100ml에 얼마큼 녹았냐, 뭐 그런 몇 그램 녹았냐,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여기는 1리터에 몇 몰 녹았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몰 용해도라는 표현도 씁니다. 예를 하나를 들면요, 플로린과 스트론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의 KSP는 2점 이거라고 하죠. 그러면은 평형 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일까? 그거는 그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써야 돼요. SR2 플러스 더하기 EF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거는 고체이고 얘네들은 수용액 상태입니다. 그럼 KSP가 어떻게 되죠? 그냥 KSP가 별게 아니고 그냥 평형 상수입니다. SR 플러스하고 F 마이너스의 제곱이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 개수가 2라는 거. 이게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화학 양론에 의해서 요게 하나 만들어지면 요거 두 개 만들어지죠. 이거 모르잖아. 농도가 얼마인지. 그러면은 x로 흔히 놓죠. 그죠? 얘는 얼마일까요? x가 아니고 이거 하나 생기면 이거 두 개 생기니까 2x죠. 그죠? 여기서 실수들을 좀 합니다. 그냥 똑같이 x로 놓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되고요. 이게 뭐 솔루빌리티라고 해서 s로 표현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우리 책도 그런데 그러면은 x 곱하기 2x가 아니고요. 2x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서는 갑자기 또 얘를 또 잊어버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거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4x 세제곱이죠. 이게 제라는 거니까 저기 계산기를 사용을 하면은 x가 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나오고요. 요거의 2배가 f 마이너스죠, 그죠? 2x니까 10 저기 이 숫자를 고려하면 17.4니까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단위는 몰라입니다. 그죠? 몰농도니까 이런 거 계산할 때는 꼭 이거는 반응물은 고체니까 어차피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그 평형상수식에서 빠지니까 KSP라는 것이 별게 아니고 그냥 이런 종류의 평형 화학 반응식의 평형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반응물분의 생성물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반응물이 고체니까
평형 상수식에서 제거되죠. 나머지만 하면 돼. 근데 이거 하나 생길 때 지금 같은 경우 얘가 두 개가 생기니까 얘 농도의 2배구나 얘는. 그래서 x, 2x 이런 식으로 쓰고 개수는 또 개수대로 지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2는 지수 포함이 되고 요걸 계산하면은 정리하면 요게 되죠. 2x 세제곱이 아니고 4x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들기면은 요거 4로 나눈 다음에 세제곱 끝나면은 나오죠. 미리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계산기 사용법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세제곱은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보통 그 계산기들이 요즘에 좋아서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복잡해. 그래서 막상 시험 볼 때 처음 꺼내가지고 막 이러면은 못하면 이게 어딘지 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내가 이제 가끔 이렇게 시험 감독 들어가면은 가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뭘 눌러야지 이 계산이 되나요? 나는 못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려고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좀 혜택을 주는 거래 가지고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다른 지금은 뭐 온라인이니까 오프라인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자기 계산기는 자기가 꼭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